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아 투자법 주식 대응령의 성명석 소장입니다. 자, 오늘 17번째 시간 되겠고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기초 기업 분석 제2편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요, 아주 중요한 강의입니다. 그리고요, 조금 지루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이 아주 지금 시기적으로 보나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 기업 분석에 대한 어떤 그런 강의 준비해왔으니까요. 좀 편하게 좀 메모도 좀 꼼꼼하게 하시면서 오늘 좀 강의 좀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좀 오늘 목이 좀 많이 쉬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이제 장이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대변에서 대신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더니요. 목이 좀 많이 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양해 바라고요. 예, 그래요. 자, 오늘과 또 이제 다음 그 강의 때는 어떤 그 종목을 좀 여러 가지 놓고요. 이제 한 주간 이제 지내오면서 여러분들 기업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차트하고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눈 크게 뜨시고요. 예, 강의 좀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번 그 26일 날 그 버냉키 의장의 그 연설이 전 세계인들의 어떤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거든요. 그렇죠? 늘 그래 왔잖아요. 그래서 이번 그 버냉키 의장의 그 연설이 별 효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이번에 10일간 휴가 가신 분이 있어요. 그래요. 오바마 대통령, 예, 휴가 가셨어요. 예, 참, 전 세계 어떤 글로벌 경기가, 그리고 어떤 여러분들 이 방송 시청하신 우리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주가 다 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패닉 상태인데 휴가 가셨어요. 제가 이데일리 TV를 사랑하는 건 뭐냐면요. 이데일리 TV는 우리 피디님 이하 우리 카메라 감독님 휴가를 안 가셨어요. 그래서 왜 휴가 안 가십니까 했더니 지금 이 상황에 휴가 갈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경제 TV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지금 비상상태로 지금 아주 근무를 하고 계시는 이데일리 TV 참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휴가 안 갔습니다. 갈 시간이 없어요. 자, 오바마 대통령이 물론 그 참모진들하고 좀 갔습니다. 가서 버냉키 의장이 별 이야기가 없더라도요. 그 오바마 대통령이 앞으로 9월 초 시장에 대한 어떤 안정시킬 만한 어떤 대안을 내놓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글로벌 증시는 좀 점차 좀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또한 지금 한참 뉴스 시장에 나오는 3차 양적 완화 언급에 따라서 어떤 그 변동성의 방향을 어디로 향하는가가 시장의 가장 큰 변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유로본드,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날 또 특별한 날이었죠. 예, 그래 일본의 신용등급 무디스서로부터 한 단계 강등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환 엔고 현상 때문에 일본 정부서 좀 개입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니까 그냥 방법은 간단해요. 그죠? 신용등급 그냥 강등시키면 자동적으로 엔고 현상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게. 그래서 항상 가진 자들을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자본주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요. 근데 사실 또 유로본드 자체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유럽 채권이에요. 예, 유로본드도 이제 유로화를 쓰고 있는 17개 나라가 그러니까 유로화라는 것 자체도 이제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가 같이 이제 화폐를 쓰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그동안 쌓아왔던 이런 문제점이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남한과 북한의 어떤 경제 규모가요, 약 한 40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무역 규모로 따지면 200배 정도 차이 나는데요. 우리나라와 북한 간에 이제 통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반도 채권, 한반도 본드를 발행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해가 가시죠? 그래요. 물론, 문제가 되겠죠. 자, 독일이 이제 9월 2일 날하고 9월 18일 날 두 개 도시에서 또 이제 선거가 있습니다.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유럽의 어떤 또 판도가 좀 달라질 거라 생각되니까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서 이제 최근 증시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추가로 어떤 대규모 매도가 나타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일어났던 외국인 수급에서 이제 국외 헤지펀드들의 이제 로스컷, 그러니까 손절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유럽계 롱펀드의 매도, 그리고 이제 공매도 이후에 이제 쇼 커버링이 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쪽에서는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8월 이후로, 우리 개인 투자들을 주식 담보대출이라고 해서, 신용, 미수, 수탁론 이런 거, 자, 반대매매
들어갔습니다. 그죠? 예,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자문형 랩 손절매 등이 이제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시장에 이제 어떤 안전판 역할을 하는 최근 이제 투신이 최근 좀 그 매도세에서 좀 매수 우위로 좀 전환된 것이 그동안에 이제 하락장에 어떤 8부 능선은 좀 넘지 않았는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데일리를 시청하시는 우리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크게 좀 마음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사실 속은 상하시겠지만 그래도 어쩝니까? 예, 항상 좋은 일이 있기만을 저는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드리는 이 강의가 기업 분석에 대해서 제가 그 여러분들 보시는 기업 분석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을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제 식으로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사실상은 보실 수 있는 어떤 기업 분석, 기본적 분석은요 몇 가지 안 되니까 이제 오늘 하여튼 눈 크게 뜨고 한번 저하고 한번 같이 짜임새 있는 시간 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제가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차트라고 할 것은 없고요. 제가 기업 분석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림을 보겠습니다. 제가 좀 화면을 좀 키우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의해서 좀 화면을 좀 키워볼게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래요. 예. 자, 우선, 이 부분입니다. 제가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요. 여러분들께,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여기부터 가겠습니다. 자, 위에 그 상단에 보니까요. 여기 이제 뭐라고 써있냐면, 그래요. 쉐어홀더스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쉐어라는 말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나누다 이런 뜻이에요. 나누다. 그때 홀더는 이제 소유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주주라는 얘기입니다. 주주. 예, 주주.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은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시티뱅크 가로 열고요. 제가 크게 쓸게요. 가로 열고 D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DR. 그죠? 예, 보이시죠? 여기 자, D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DL이라고 돼 있고 여기 지분율이 5.28%인데 자, 소장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DR이란 말이.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DR이 그 디파저트리시 리시트라는 말인데요. 자, 영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주식 예탁 증서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이시는 이 여러분들 그 기업 분석은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이제 우리나라 국내 주식을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거래를 이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요. 고안된 이제 유가증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외국 주식을 그러니까 자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 이 주식을 자, 미국 시장에 예를 들어서 유통시키는 경우 그러니까 원 주식은 채권의 어떤 국외 수송이라든가 그다음에 언어와 어떤 관습의 차이 때문에 인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이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탁은행이 투자자를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데이비드입니다. 제가 아시겠죠? 데이비드를 대신해서 이 원 주식에 이제 보관에서부터 주주권에 이르기까지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대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탁 계약을 이제 표시하는 이제 증서를 발행한다든가 어떤 유통한다든가 이런 내용 이를 시키는 것을 바로 DR이라고 그래. DR. 그러니까 주식 예탁 증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 DR 투자자는 비록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지만 자, 데이비드는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지만 어떤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자,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발행자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외화로 달러로 무슨 얘기다?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DR이라는 게 유상증자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데이비드 투자자는 자국통화 즉 달러로 외국 기업에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외국 기업이죠. 제가 데이비드니까 외국 주식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누가 관리하냐면 국제적인 어떤 명성 있는 여기 보시는 시티뱅크 같은 이런 어떤 이름 있는 이런 예탁기관이 되고 이 예탁기관의 이름으로 예탁 증서가 발행되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 생기냐면 1927년 미국의 개런티 트러스트가 처음 개발을 했고 국내 기업으로는 자, 놀라지 마십시오. 1990년입니다. 그 삼성물산이 처음으로 4천만 달러의 DR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DR은 예를 들어 뉴욕이라든가 런던이라든가 도쿄라든가 뭐 프랑크푸르트라든가 이런 어떤 전 세계의 금융시장에서 동시에 발행되는
글로벌 주식 예탁 증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앞에 글로벌 G자를 약자를 써서 GDR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이알 비누가 아니고 GDR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발행상의 어떤 편의와 어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세계 최대, 그렇죠? 금융시장인 바로 미국 뉴욕 시장에서 발행되는 DR은요, 아메리칸 DR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아메리카 A가 약자니까 ADR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유럽 시장에서 발행되는 거는 이제 뭐라고 얘기할까요? 유럽 시장에서 발행되는 DR은 예, 그래요. 이 앞에 우리 방청객이요. 한 27명이 좀 앉아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금방 얘기하시네요. EDR입니다. EDR. 자, 유럽에서 발행하게 되면요. DR은 EDR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요. 잠깐만요. 자, 일단은 우선 줄이고요. 자, 이 종목으로 좀 가서 제가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키워드릴게요. 차근차근 갈게요. 그래요. 자, 이렇게 확대하겠습니다. 자, 이게 놀라운 일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볼까요? 자, 여기 보면요. 가끔 여기 NA라고 써 있어요. NA. 제가 이거를 자, 확대해서 제가 크게 써 드릴게요. 자, N/A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예, 그래요. 뭐 뒤에 이제 IFRS는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NA라고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not applicable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not applicable.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해당 사항이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편하게 말씀드리면 해당 사항 없음 이런 얘기예요. 가끔 여러분들 그 기업 분석을 보면 NA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해당 사항이 아니다. 해당 사항 없음 이런 뜻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NA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방법을 다 써봐도 측정 결과를 도대체 얻을 수가 없어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NA. 자, 가끔 보면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여러분들 좀 헷갈려 하시는데요. 예, 그래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아유, 수고했어요. 다시 삼성전자로 갈게요. 자, 그래요. 아유, 훌륭한 회사예요. 삼성전자가.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좀 내릴게요. 자, 밑으로 내릴게요. 자, 이제 이쯤에서 오면 저번 시간에 이제 해드렸던 자, 강의하고 이제 비슷합니다. 자, 화면을 이게 좀 잡아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예. 상단에 보면 다시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보면서요. 모니터를 좀 보면서 할게요. 죄송합니다. 상단에 보면 여러분들 비즈니스 서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서머리. 서머리는요. 요약, 개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업의 개요, 사업의 요약 이런 뜻이거든요. 그 한글로 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볼 때, 이게 이런 이야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텐데, 이렇게 쓰는 이유는 저도 몰라요. 아시겠죠? 자, 서머리 아시죠? 그래요. 예, 예. 비즈니스 어떤 개요 이런 뜻인데, 여기 이제 상단과 이제 하단에 이제 글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 부분은 일단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시고, 하단 부분에 써 있는 내용을, 이런 어떤 그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는 겁니다. 주식을 하실 때. 그 제가 대충 읽어볼게요. 뭐라고 써 있나? 예, 삼성전자. 참 좋은 종목입니다. 지금 많이 빠져서 그렇지. 자, 자, 보실게요. 2분기 이후에는 자, 반도체 가격의 강보합세와 디램 35나노미터 및 낸드 27나노미터 전환 가속을 통한 디램 15%, 낸드 28%의 큰 폭 성장이 기대된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세 가공 기술 전환을 통한 어떤 큰 폭의 원가 절감으로 영업이익의 증가가 전망된대요. 그리고 제품의 차별화도 가속화되고 있어 가격 프리미엄이 높고 수익성이 좋은 모바일 디램 서버 등 자 스페셜티 또 영어 들어가요. 특별한 이런 뜻이에요. 특별한 제품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특별한 제품의 비중이 확대를 계획 중인 그리고요. 시스템 LSI 사업도 스마트 기기에 사용되는 AP 이게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시장 지배력을 높여서 매출과 수익성이 모두 개선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기회복 지연, 유럽의 재정 위험, 중국의 긴축 가능성 등은 향후 이 삼성전자 실적에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파악된다. 그런 얘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략이라도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략이라도 읽어보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구나. 하긴 뭐 좋은 얘기만 써 있습니다. 자, 우리 회사 사면 죽음. 당장 팔고 나가세요. 큰일 납니다.
우리가 저기 아마 상폐될지도 몰라요. 이런 거를 절대 안 써 있어요. 절대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밑에 하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화면을 좀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여주시고요. 제가 차근차근 갈게요. 자, 위에 보면 자, 파이낸셜 하이라이트 이렇게 돼 있어요. 하이라이트.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이 야구 경기 끝나면 이제 야구 시즌이죠. 프로야구 시즌인데 저녁에 이제 직장인들 저녁에 보죠. 뭐 봐요? 그래요. 하이라이트 보시죠. 그러니까 이 파이낸셜 하이라이트라는 거는 어떤 재무의 하이라이트예요. 그죠? 여기 써 있는 재무의 하이라이트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뭐 매출액, 영업이익, 조정 영업이익, 여기 막 뭐 자산 총계, 자본 총계 쭉 골치 아프게 써 있죠.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한국 사람은 그냥 열심히 일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아버님 세대 때는 이제 쓰신 장부라고는 이제 대포집에서 외상 장부만 쓰셨죠? 우리 주부님들은 그래요. 가계부만 쓰셨어요. 그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이런 어떤 기업 분석의 내용은 어떤 전문가적 이런 쪽에 일을 하시는 어떤 회계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걸 딱 보면 한눈에 탁탁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이델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개인 투자 여러분은 사실상 보기 힘듭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는 연일 이 회사의 어떤 뭐 EPS나 퍼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기업 분석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과연 저게 무슨 소린가 하고 여러분들이 그죠? 관심을 안 가지시는 거죠? 모르는 건 제가 안 해요. 알려고 안 하면 그건 더 웃긴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제가 우선 위에 상단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listen to 이렇게 써있어요. listen to. 이건요. 최근 그런 얘기예요. 최근. 아셨죠? 최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요. 옆에 이제 annual 이렇게 써있습니다. annual. 자, 보시면 돼요. annual 써있는데 이거는 이제 연간, 1년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봤더니 또 net quarter 이렇게 돼 있죠. 자, 농구 경기 보면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그죠? 이게 분기예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자, 그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됐어요. 이것도 이제 최근, 연간, 분기별 이렇게 쓰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안 써요. 그죠? 예, 안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밑에 보니까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요. 여기 이제 GAAP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좀 크게 쓰겠습니다. GAAP 이건 갭이란 얘기예요. 갭. 이 뜻은 갭이란 뜻은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회계 원칙.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그런데 이제 요즘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IFRS 이렇게 나오죠. 이제 국제 회계 기준 이 정도까지는 아실 거예요. 그럼 이 약자가 뭐냐면 I는 이제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파이낸셜, 그다음에 R은 리포팅, 그다음에 S는 스탠다드. 자, 이런 뜻이에요. 자, 일단 약자로 기억하자고요. IFRS는 무슨 뜻이냐면 기업의 어떤 회계 처리와 어떤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마련해서 공표하는 회계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회계 기준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걸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IFRS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일단 줄이고요. 다시 한번 깨끗하게 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요. 아이고, 참 훌륭하십니다. 예, 그래요. 자, 일단은요, 이 종목으로 안 할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원체 크니까, 자, 여러분들 아시는, 자, 소녀시대, 자, SM으로 가겠습니다. SM. 여기 이제 그 대주주가요. 우리 이수만 씨인데 아시죠? 예, 이수만 씨 모르시는 분 없어요? 옛날에 저 대학 가요제 때 그 사회보고 하시던 분들 있잖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우리 수만이 형님. 예, 그래요. 소녀시대, 우리 K-팝이라고 어떤 국제 위상을 높이는데 상당히 중요한 일을 좀 하고 계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언제 좀 밥 좀 한 개 사시고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실게요. 자, 매출액이 있습니다. 매출액. 자,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자, 그리고 조정 영업이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매출액이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닭장사를 합니다. 그렇죠? 예, 닭장사, 튀김닭. 자, 닭장사. 매출액은 간단해요. 그냥 내가 물건을 내다 팔아서 생긴 총액을 그냥 매출액이에요. 여기까지 쉽죠? 예, 그래요. 그러면 영업이익은 뭡니까? 영업이익은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영업이익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닭 장사하는데 닭을 팔았어요. 그죠? 튀김닭을. 그러면 뭐예요? 매출 원가는 자, 생닭값, 그 다음에 양념하는데 고추장값,
닭튀 기는데 식용유 값 이거를 뺀 거예요. 그 매출원가를 빼면 영업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그 밑에 이제 조정영업이라고 있어요. 조정영업이라는 거 무슨 말이냐면 영업이익에서 이제 환율 관련된 손익을 가감한 거예요. 수출 주대형 국가니까 우리나라 수출 주대형 국가니까 이제 외국에 이제 수출을 하고 우리가 이제 달러를 받아와서 이제 환전을 할 때 생기는 어떤 환율에 관한 어떤 관련 손익 가감이거든요. 더하거나 뺀 겁니다. 그게 조정 영업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뭐냐?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에서 그러니까 이제 생닭값, 고추장값, 식용유값 다 빼고 그 뺀 영업이익에서 판관비를 빼고 영업외 비용을 빼고 또 영업외 이익을 더한 것이 바로 당기순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됐습니까? 예, 요까지. 야, 땡큐. 야, 이렇게 이제 닭으로 표현하니까 아시겠죠? 아유, 닭집들 너무 많아요. 그죠? 예, 힘내십시오. 지금 장사 잘 돼야 되는데, 그 닭집들이요, IMF 때, 그죠? 구조조정하면서, 빠져나갔던 우리 순수한 셀러리맨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가슴이 그분들은 많이 쓸어내린대요. 저도 이제 닭집에 가서 가봐서 여쭤봤더니, 요즘 또 저 같은 사람 또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같이 가슴을 이렇게 쓸어줬어요. 예, 그래요. 그럴 리는 없고요. 예, 그 다음에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총계가 있고 부채 총계가 있고 자본 총계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소장님 이거 뭡니까? 예, 어렵지 않습니다. 자, 자산이라는 거는 재산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제 분당에 35평짜리 아파트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아파트가 5억이에요. 5억. 그러면 자, 부채 총계는 뭐냐? 내가 내 돈 1억 가지고 은행에서 4억 대출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예. 1 금융권에 받고 2 금융권에 받고 사채 받으면 돼요. 그죠? 예. 어쨌든 5억짜리 35평 분당 아파트를 5억짜리를 내가 1억 내 돈 가지고 4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등기는 내 이름으로 치는 거죠. 등기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자산이에요. 자산. 예? 자산 총계라는 것은 자본 총계와 부채 총계를 더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내 돈 1억하고 은행빚 4억. 이걸 합한 금액이 자산 총계다. 그럼 부채 총계는 뭐예요? 그래요. 무슨 1금융권, 2금융권 이런 쪽에서 얻은 제3자에게 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금전상의 부채 전체를 한데 모은 계산이 부채 총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요. 자본 총계는요. 그래, 1억. 그런데 여기 기업 분석에서 좀 달라요.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자본 총계라고 하는 것은 자본금의 당기 순이익을 더한 금액입니다. 아시겠죠? 자, 아파트를 일단 생각하시자고요. 5억짜리 아파트인데 내 돈 1억 들어가고 그래, 얼마? 4억 대출 받았어요. 자, 등기는 내 앞으로 줬으니까 내 자산이에요. 내 자산. 그렇죠? 내 자산이고 그다음에 자, 부채 총계. 그렇죠? 자본 총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기업 분석을 보실 때 한결 수월합니다. 아시겠죠? 자, 어렵지 않아요. 사실 이제 조금씩 이제 가면 갈수록 좀 여러분들 좀 지루할 수 있어요. 원래 저 학기 처음에 시작할 때 재밌어요. 이제 1학기 시작해서 이제 세 책 끝내가지고 이제 두세 장까지는 재밌게 넘어가죠. 그다음 이제 중간쯤 가면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지 하고 이제 시계를 보시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힘내십시오. 여기까지 쉽죠?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요. 이제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부채 비율. 자, 부채 비율. 자, 부채 비율이라는 거는 퍼센트로 나타난 거예요. 퍼센트로.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부채 비율은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부채가 얼마 정도 차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 이수만 형님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채 비율이 적죠, 그죠? 지금 현재 33%예요. 왜 33%?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쉽게 얘기할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100% 이하를 지금 표준 비율로 보고 있는데, 어떤 그 섹터별로 업종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분당 아파트 5억짜리를 내 돈 2억 5천만 원 가지고 은행 2억 5천만 원 대출을 받았으면 부채 비율은 그래요. 100%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게 부채 비율이에요. 그런데, 기업이 사실 신흥국이라든가 개발도상국은요, 사실상은 부채 비율이 저는 이제 우리 회원님들한테 부채 비율이 200% 이쪽 저쪽은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조정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게 괜찮다라고 그러면
그 회사는 극히 정상적인 회사입니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랬어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이제 저 국제회계 기준이라든가 이런 이제 IFRS 이런 걸 이제 도입하면서 200%가 좀 넘어가 버리면 그 회사를 별로 좋게 생각 안 하고 신용등급을 강등시키고 어쨌든 이런 어떤 제재가 들어와요. 그래서 사실 200%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한 300%든 400%든 어떤 빚을 얻어서 설비를 하고 고용을 하고 어떤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200%가 넘어가면 야, 이 회사 문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사실 개발도상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은요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예, 그래요. 근데 우리 저 수만 형님은 빚이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좋은 회사죠, 그죠? 근데 결코 이제 부채 비율이 작다고 그래서 야, 이 회사 좋은 회사야.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부채 비율에 그 회사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좋으면 그게 사실 우량한 회사고 진짜 열심히 일하는 회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래요. 자, 부채 비율까지는 이해 가셨죠?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럼 유보율이 있어요. 유보율은 이것도 퍼센트로 나타납니다. 유보율. 자, 이제 쉽게 표현할게요. 너 고간에 돈 얼마나 쌓아놨어? 그런 얘기예요. 네, 고간에 우리가 이제 농사 짓고 나면 이제 가을에 추수해서 이제 고간에 쌀을 이제 재 놓잖아요. 그죠? 네, 1년 내내 이제 드셔야 되니까. 자, 이제 유보율은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보율을 지금 이 회사를 보면요. 아우, 그래요. 자, 여기 보면 이제 0.9는 빼고요. 자, 1057% 이런 얘기거든요. 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30대 기업들이 사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볼게요. 회계적으로요. 어떤 자산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내 아파트 5억짜리, 자, 자산에서 부채를 제하고, 그래요, 4억 제하고, 자, 그리고 제하고, 남은 것을 자본이라고 그래요. 그래, 내 돈 1억. 이제 아파트 값이 올랐으면, 그렇죠. 6억이 됐으면 내 자본은 2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기 쉽죠? 자, 자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자본 중에 납입 자본금이라고 정해진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 누적된 여유자금, 즉, 이익잉여금하고 자본잉여금, 그걸 더한 거거든요. 그것을 말하는데 점점 어려워집니까? 자, 유보금은요, 어디까지나 어떤 장부상의 수치이기 때문에요. 이제 현금일 수도 있고, 유형자산일 수도 있고, 어떤 무형자산의 형태로 어떤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두 어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죠, 볼 수는 없지만, 자, 그 기업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성장했는가를 나타날 수 있는 지표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유보율은.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 회사가 어떤 금융위기라든가 어떤 문제가 어떤 큰 일이 이제 돌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그 회사가 마련해 둔 돈이 얼마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유보율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고간에 너네들이 돈을 어떤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돈을 쌓아놨느냐. 예,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회사를 보면 유보율이 없어요, 아예. 예, 그런데 이런 회사가 어떤 자금난으로 좀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회사는 상장 폐지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뜻이에요. 자, 다음에는 이제 영업이익률. 이것도 이제 퍼센트로 나타나는데요. 자, 영업이익률. 제가 서로 쭉 긋고 설명드릴게요. 자, 영업이익률이라는 건 매출액에 대한 어떤 영업이익 비율을 자, 매출액 영업이익률 또는 영업이익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영업활동의 수익성을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기업의 어떤 주된 어떤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는 잣대입니다. 그래서 제조 및 판매 활동, 그 다음에 직접 관계가 없는 영업 외 손익을 제외한 순수한 영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한 거예요. 자, 어렵죠? 예, 어렵죠? 자, 그러면 영업이익이라는 건, 그러니까 영업한다고 그러잖아요. 영업이익은 그 매출액에서 이제 매출 원가를 빼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닭 튀김집인데 생닭값, 고추장, 식용유값 빼고, 얻은 매출 총 이익에서,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다시 일반 관리비가 있고, 판매비를 뺀 것.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을 얘기합니다. 자, 자영업자를 기준으로 내가 이 회사에 상장된 회사의 기업 분석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울까 봐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좀 산출 기준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액 곱하기 100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업이익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순이익률이라고 있어요. 순이익률. 그 밑에 이제 순이익률. 보이십니까? 예, 순이익률. 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순이익률. 자, 여기서부터 좀 볼게요. 순이익. 그러니까 순수한 내 이익을 세후. 그러니까 세금을 낸 다음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매출액으로 나눈 개념인데요. 매출액으로 나눈 개념인데, 이제 즉, 매출에서 모든 비용과 세금을 공제하고 소유주에게. 그럼 이 SM은 우리 수만이 형님에게 남은 부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은 이익 창출입니다. 그죠? 이익 창출이에요. 이익 창출인데, 이 이익을 과연 얼마나 많이 창출을 했느냐가, 예? 이 순이익률인데요. 이 순이익률은 손익계산서에서 마지막으로 계산되는 당기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자, 그래서 분모에는 당기순이익, 분자에는 그래요. 매출액으로 표현되는 식인데, 총 기업이 판매한 매출액에서 총 기업이 닭집에서 총 판매한 그 닭 파는 값에서 당기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최종적인 그 닭집의 이윤, 그 회사의 기업의 이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낸 것이 바로 순이익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 힘내십시오. 저는 더 힘들어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순이익률이 높은 기업은요, 어쨌든 효율적인 경영과 어떤 영업활동으로 당기순이익을 많이 창출한 기업이에요. 그리고 매출액이 계속 상승하는 어떤 그 기업이 매년 일정한 순이익률을 유지한다면 그만큼 경영활동을 좀 잘한 거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순이익률, 이거 좀 잠깐 볼까요? 예, 순이익률 보면 그 SM 같은 이제 회사가 2008년도에 그죠? 9.8%에서 2009년도에서는 7.24% 됐다가 2010년도에는 25.24%. 갑자기 확 늘었죠? 네, 확 늘었죠? 이렇게 되면요, 주가도 확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확 가는 거예요.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순이익률은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일단, 우선, 자, 다시, 밑으로 좀 내려서요. 잠깐만요. 밑으로 내려서 다시 좀, 그래, 이제 다 왔어요. 자, 힘들겠지만, 자, 참으세요. 제가 좀, 그림을, 자, 이렇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저 화면, 잘리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화면에 맞게 좀 줄여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줄여보겠습니다. 좀 화면을 보이셔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좀 볼까요? 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이제 ROA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좀 집중하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그거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ROA라고 되어 있어요. ROA.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ROA는 제가 이렇게 손을 쭉 긋게요. 자, 쭉 긋게요. 자, 해당 사항 없다고 이것은 되어 있죠? 자, ROA가 뭐냐면, 그러니까 Return on Asset, 그러니까 총 자산 순이익률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ROA는 기업의 총 자산에서요, 어떤 단기 순이익을 얼마나 올렸는지를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기업의 일정 기간 순이익을 자산총액 나눠서 계산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기업이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했느냐를 좀 나타내는 거거든요. ROA는. 여기서 이게 이제 되게 금융기관에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행주 볼 때 특히 ROA를 좀 보시면 여러분들 좀 기업 분석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금융기관에 있어서는 특정 금융기관이 총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했나 이런 나타내는 그런 지표인데요.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이 보유한 그 자산을 대출을 해주고 그리고 채권을 사고 부동산을 사고 유가증권 그러니까 주식을 해서 얼마나 운용을 해서 실적으로 얼마만큼의 순이익을 창출했는지 이런 걸 좀 가리키는 건데요. ROA는 금융주 쪽에 이렇게 보면 이 수치를 좀 보면요. 그래 좀 애썼구나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ROA 같은 경우도 지금 그죠?
SM 같은 경우는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그죠? 최근에 2010년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그 11년도도 지금 현재 8월이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러면 밑에 이제 ROE는 뭡니까? ROE. 자, ROE라고 되어 있죠? ROE. 자, ROE는 그런 뜻이에요. 자기 자본 이익률. 그러니까 자기 자본. 그러니까 수만이형의 그 자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에쿼티, 그러니까 리턴은 에쿼티라고 그래요. 그걸 약자로 ROE 이렇게 읽어요. 자, 자기 자본 이익률. 그러니까 경영자가 여기 이제 우리 이수만 형님이 자, 기업에 투자된 자본을 사용해서 어떤 이익을 어느 정도 올리고 있는가를 어떤 나타내는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어떤 수익률이라고도 하는데요. 산출 방식은 이렇습니다. 기업의 단기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다며요. 100을 곱한 수치인데 예를 들자면 쉽게 얘기할게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10%다. 네?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주주가 그러니까 수만이 형이 우리 이수만 우리 대표님께서 연초에 이제 10,000원을 투자했더니 야 연말에 1,000원의 수익을 냈어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좀 이해 가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 지금 ROE 보니까 이 SM이라는 이 종목은 보니까요. 그죠? 이게 몇 년도인가요? 자, 이걸 좀 줄여서 제가 확실하게 좀 보여줄게요. 자, 여러분들 좀 크게 보셔야 돼요. 이거를 하나씩 이렇게 해놓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이게 이제 보시는 방법이 연도수가 나와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좀 제가 보겠습니다. 한번 눈을 크게 뜨고 보시죠. 자, ROE입니다. ROE만 제가 선을 긋게요. 자, 위에 보면요. 2008년. 자, 애뉴얼이니까 연간이죠. 연간. 자, 연간. 얘는 연간이에요. 연간. 자, 연간. 자, 보시겠습니다. 2008년도에는요. ROE가 7.32%였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7.34% 했어요. 그런데요. 2010년도에서는요. 갑자기 확 튀었죠. ROE가. 그러니까 29.14%예요. 야, 대단하죠? 예? 대단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주주가 연초에 투자를 했더니, 예? 그러니까 10,000원을 투자했더니 29,000원을 번 거예요. 엄청난 수익을 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은 기업은 어떤 자본을 어떤 효율적으로 이제 그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으로 주가가 높게 이제 형성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 지표로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이 되는데, 자, 투자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어떤 그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 시중 금리보다 높아야 투자 자금의 조달 비용을 넘어서는 어떤 순이익을 낼 수 있는데, 시중 금리보다 낮으면 은행에 돈 넣어놓지 뭐하러 여기서 위험 자산인 주식에 투자를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투자 자금을 은행에 예금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그러면 이 SM이라는 이 종목은 2008년도와 2009년도 때에는 사실상 솔직하게 얘기하면 은행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투자한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뭐 은행에서 이제 예금 금리가 뭐 연 5%다 그러면 은행에 사실 넣어놓는 게 더 안전하겠죠. 그죠? 맞죠? 예. 자, ROE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ROE라는 거는 자기 자본 이익률인데, 내 돈을 은행에다 넣으면 이자를 연 500만 원 준대요. 5%. 그런데 이 A라는 종목에 딱 보니까 ROE를 보니까 2%예요. 그럼 은행 이자보다 더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ROE는. 그러면 자, 내가 은행도 연 5%, 이 회사 보니까 뭐 지난 분기나 뭐 지난 연도 보니까 ROE가 5%. 그러면 은행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은행에다. 그런데 이 회사 보니까 ROE가 뭐 한 15% 돼요. 작년에. 그래서 올해 보니까 지금 현재도 한 13% 된다 그러면 당연히 위험 자산입니다. 주식은. 그러나 이런 걸 보면서 ROE 괜찮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그렇죠. 네,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은행 이자보다 자, 이 ROE가 높으면 연간 주는 예금 이자보다 이 ROE가 전년에 괜찮다라고 그러면 그 종목은 공략해 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종목 잠깐 갖다 놓고요. 여기다 좀 옮겨놓고 제가 얘를 우회를 좀 지워놓고요. 한번 제가 차트를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좀 정신없으니까 얘를 좀 지워보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해드렸던 그거죠? 예, 그래요. 자, 이 차트를 좀 이렇게 줄여볼게요.
예, 잠깐만요. 차트를 좀 줄여볼게요. 자, 이렇게 줄여볼게요. 자, 예, 좀 멀리서 좀 보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얘를 좀 갖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 그렇죠. 아까 보셨듯이 이제 자, ROE가 2009년까지는 7%였다가 29%가 2010년이었습니다. 2010년. 자, 보실게요. 2010년. 여기. 자, 2010년.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러니까 2009년에는 ROE가 7%였어요. 그 전에도 7%고. 그런데 2010년에 보니까 엄청나게 ROE가 높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ROE가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주가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이 SM이라는 회사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는 이 회사가 어쨌든 좋아 보여요. 그죠? 제가 볼 때도. 근데 이제 2012년은 또 가봐야 알겠지만, 그죠? 이제 그 애니얼에서 이제 연간으로 보는 거예요. 예, 2008년, 2009년은 좀 별스럽지 않았다가, 소장님 여기 봤더니, ROE가요, 소장님 보니까, 29.14%입니다. 그래요? 괜찮았네요. 그렇게 본다라고 그러면 이 회사는 계속 상승 기조고 상승 추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할만하죠, 그죠? 그러면 이 회사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K-팝의 어떤 돌풍을 일으키는 주역입니다. 자, 우리 이수만 대표님께 그냥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러기가 쉽습니까? 그죠? 네, 이 음원시장이라는 게. 네? 그죠? 자, 어쨌든 그렇게 보는 거예요. ROE는. 아시겠죠? 은행 이자보다 많이 준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위험 자산이지만 이런 ROE가 좋은 종목은 들어가 볼 만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우선 드립니다. 아셨죠? 예, 자, 어렵지 않아요. 그런 뜻으로 좀 받아주시면 되고요. 자, 다시 이걸 가운데 놓고요. 네, 가운데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밑으로 내려서 좀 확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저 힘드신 줄 압니다. 그래요. 좀만 힘내십시오. 이제 ROE는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BPS라는 게 있어요. BPS. 여기 보시죠. 자, EPS는 배운 겁니다. 예, EPS는 주당 순이익 배운 거니까 넘어가고요. 여기 이제 BPS라고 있어요. BPS. 자, BPS. 이건 이제 원으로 나타납니다. 원. 자, 5280에 원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전에는 3634원, 3940원, 5282원. 그렇죠? 네, 지금은 5,785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BPS는, 주당 순 자산 가치. 한 주당 순 자산 가치. 아시겠어요? 자, 다시요. 자, 이 가격을 봐야 돼요. 지금 31,100원에 오늘 끝났습니다. 31,100원에 끝났습니다. 아시겠죠? 네, 31,100원에 끝났는데, 다시 여기 올게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보면 이제 BPS라는 것은 원으로 나타내더라. 자, 2008년, 2009년, 2010년, 그리고 이제 분기별로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이 종목이 좋아 보입니다. 3만 원대인데, 이게 이제 그 주당 순 자산 가치인데, 이건 뭐냐면, 그 5,200원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주당 순 자산 가치는 어떤 기업의 어떤 그 순수한 자산을 주식수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것. 그러니까 5억에서 내 돈 4억을 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1억이에요. 근데 아파트 값이 올랐어요. 6억이 됐어요. 그러면 은행비 4억 빼면 2억이 되는 거죠? 네, 이해 가십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거기서 뺀 겁니다. 그렇죠? 네, 총 부채를 뺀 것이 자기 자본인데 여기에다가 상표권이라든가 영업권 이런 어떤 무형 고정자산과 배당금이라든가 임원 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사회 유출분을 다 제하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차포 다 떼고 순 자산을 발행 주식수로 나눠서 산출한 겁니다. 그걸 BPS 이렇게 이제 청산 가치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당 이제 순 자산 가치가 높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자기 자본의 비중이 크고 실제 투자 가치가 높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자, 그럼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PBR이라고 있어요. PBR. 소장님, 이거는 다 들어. 이제 퍼 뺍시다. 자, DPS도 빼고요. 자, 퍼 갑니다. 퍼. 자, 퍼. 자, 퍼 빼고요. 자, PBR 봅시다. PBR. 여기다 쓸게요. PBR. 이거 중요한 지표입니다. PBR이
이것도요, 퍼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BPS를 어떻게 해요? 비율로, 퍼센트로 나타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주가를, 자, 주당 순 자산 가치로 이제 나눈 비율인데, 주가와 이제 한 주당 순 자산을 비교한 수치인데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순 자산과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의 합계에 비해서 한 주당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예요. 그러면 이제 PBR이 1이라고 그러면 특정 시점의 주가와 기업의 한 주당 어떤 순 자산이 같은 경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제가 제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게요. 청산가치. 자, 내 친구가 10,000원짜리 시계를 차고 있어요. 집도 없고 절도 없어요. 근데 10,000원 꿔달래요. 10,000원 꿔줄 수 있죠. 그죠? 얘가 못 갚으면 내가 시계를 빼앗으면 되죠. 10,000원짜리. 그런데 얘가 나한테 50,000원 빌려달래요. 그러면 PBR이 5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10,000원을 빌려주면 1배가 되는 거예요. 아우, 그래요? 오케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청산 가치로 보시면 돼요. 청산했을 때 내가 어떤 배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배 이하짜리가 지금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예? 코스피 200 종목에서 이 PBR이 1배 이하짜리는요, 그거는 돈이 없어 못 사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많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제 급락하면서. 자, 마지막입니다. 자, 배당 수익률이라고 있어요. 배당 수익률. 여기 이제 발행 주식수는 알죠. 이건 그냥 1,000만, 10만 쓰면 되고요. 배당 수익률이라고 있는데, 배당 수익률은요, 그겁니다. 한 주당 이제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눈 것 같은데, 배당금이 이제 현재 주가의 몇 퍼센트인가를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배당 수익률 퍼센트인데, 예를 들면, 자, 5,000원짜리예요. 액면가가. 5,000원짜리인데, 그 A라는 회사 주가가 10,000원입니다. 10,000원인데, 주식 배당금이 1,000원이에요. 1,000원. 액면가 5,000원짜리 A라는 회사가 지금 현재 주가가 10,000원인데, 배당금을 1,000원을 지급하면, 그렇죠? 배당률은 10%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배당 수익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자, 화면 보실까요?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밑에 제가 여러분들 잠깐만요. 예, 그런데 제가 키워서요. 이렇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공하는 거는 FN 가이드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사실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어떤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이 정확성이나 어떤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대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오류라든가 누락에 대해서 이 당사나 당사 자료를 제공하는 회사에 그 결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액면 그대로 믿지는 마시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라는 것만 아시고 하여튼 그래요. 일단 오늘 내용 좀 보시면서 제가 이제 어떤 정리 자막을 제가 좀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 자막으로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자막. 자, 보시겠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거 몇 가지 있어요. 유보율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자, 차트와 한번 비교해보고, 이제 기본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한번 접목시켜보는 그런 시간, 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저녁 시간 되시고요. 다음 주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